어? 부장님 아니셨어요? 퇴직 후 오랜만에 들른 회사 근처에서 누군가 나를 바라보며 조심스레 묻는다. 그 한마디에 웃음이 나오면서도 마음 한켠이 서늘해졌다. 그렇다. 나는 이제 과거형 인간이 되어가고 있었다. 한때는 사무실에서 내 말 한마디에 공기가 달라졌고 회의실에서 사람들이 내 눈치를 살폈다. 그런데 지금은 아무도 내 연락을 먼저 하지 않는다. 만나자 해도 바쁘다며 흐지부지. 마치 무대에서 내려오자마자 조명이 꺼지고 관객도 사라진 기분이다. 퇴직이 이렇게까지 사람을 투명 인간으로 만들 줄은 몰랐다. 하지만 사실 이건 누구에게나 오는 현실이다. 누구든 언젠가는 명함 없는 삶을 살게 된다. 문제는 준비 없이 은퇴하면 그 변화에 완전히 무너진다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건 이거다. 퇴직 이후에도 내가 나로서 살아가려면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1. 나 아무 일도 없는데 하루가 너무 길어. 김 과장은 대기업 전략기획팀에서 30년 넘게 일했다. 퇴직 전엔 매일 야근, 주말 보고서 작성은 기본이었고 스스로를 워커홀릭이라 불렀다. 그런 그가 정년퇴직 후 가장 처음 느낀 감정은 내가 쓸모 없어진 것 같다는 허무함이었다. 처음엔 드라마 보고 여행 다니고 등산도 했다. 하지만 두세 달이 지나자 매일 아침 오늘 뭐 하지? 라는 고민으로 하루가 시작됐다. 회사 다닐 땐 그렇게 바쁘던 사람이 이제는 하루 종일 TV 앞에 앉아 시간을 때우고 있는 자신이 싫어졌다. 이 사례에서 중요한 건 시간을 관리할 준비다. 퇴직 후에도 목표와 루틴이 있어야 하루가 무너지지 않는다.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하고 싶은 걸 꾸준히 할 준비가 필요한 것이다. 2. 아내가 나를 부담스러워해요. 두 번째 사례는 이 부장이다. 퇴직 후 집에서 아내와 시간을 보내는 게 낙이라 생각했는데 아내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다. 당신 왜 이렇게 집에만 있어? 점심은 또 뭐 해줘야 돼? 하루 종일 TV만 보고 앉아 있으면 나도 답답해. 이 부장은 말 그대로 재택 방해자가 되어버렸다. 부부 사이에 균열이 생겼고 자신이 마치 짐처럼 느껴진다며 우울증 약까지 복용하게 됐다. 이 경우 퇴직 후에는 부부 관계의 재정립이 중요하다는 걸 보여준다. 서로의 공간, 역할, 대화가 필요한데 그걸 무시하고 갑자기 하루 종일 붙어 있으니 갈등이 생긴 것이다. 은퇴 후엔 혼자 있는 시간도 꼭 필요하다. 나만의 취미 활동, 친구가 있어야 관계도 숨통이 트인다. 3. 내가 누구였는지 아무도 기억하지 않더라. 세 번째 사례는 자영업자였던 최 사장이다. 한때 지역 상권을 주름잡던 식당 주인이었고 정치인, 경찰, 은행원들이 다 인사하던 인물이었다. 하지만 은퇴 후 식당을 정리하고 고향으로 내려간 그는 그냥 아저씨가 되었다. 시장에 나가도 아는 얼굴 하나 없고 SNS에 글을 올려도 반응은 시큰둥. 이제 나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구나 싶을 땐 괜히 외롭고 쓸쓸했다. 이 사례가 말해주는 건 퇴직 후의 사회적 연결망이다. 직업이 인간관계의 중심이었던 사람일수록 은퇴 후 고립감에 시달린다. 그래서 퇴직 전에 새로운 커뮤니티, 봉사활동, 동호회, 유튜브 등 외부 네트워크를 만들어 놓는 것이 중요하다. 왕년의 나가 아니라 지금의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다. 결론 퇴직은 끝이 아니라 다시 시작이다. 퇴직이 무섭고 외로운 건 내가 없어도 세상이 잘 돌아간다는 걸 눈앞에서 보게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 인생 2막은 누가 챙겨주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들어가는 시간이다. 아침에 일어나 할 일이 있고 누군가 기다리는 사람이 있고 내 이름으로 불릴 곳이 있다는 것. 그게 진짜 은퇴 준비 아닐까? 퇴직 후 아무도 나를 기억하지 않는다고 느껴질 때 그건 이제 내가 나 자신을 다시 기억해낼 시간이라는 뜻일지도 모른다. 이제부터는 내가 주인공이다. 그 마음으로 다시 시작해보자. 누군가의 직원이 아닌 진짜 나 자신으로 살아갈 준비를 말이다. 퇴직 후 180도 변한 삶, 아무도 나를 기억하지 않는다. 은퇴 후 겪게 되는 심리적 사회적 변화와 그에 대한 현실적 대처법. 많은 직장인들은 퇴직 후의 삶을 자유와 휴식의 시간으로 기대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은퇴를 맞이한 후 많은 이들이 겪는 감정은 예상과는 사뭇 다릅니다. 내가 없는데도 회사는 잘 돌아간다.
나를 기억하는 사람은 점점 줄어든다. 하루하루가 의미 없이 흘러간다. 이러한 경험은 단순한 기분의 문제가 아닙니다. 퇴직은 단절된 직업 세계뿐 아니라 정체성사 회성 가정 내 역할까지 크게 흔드는 전환점입니다. 1. 정체성 상실과 시간 관리의 실패. 퇴직 후 가장 먼저 마주치는 변화는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혼란입니다. 직장에서의 직함과 역할이 곧 자기 정체성이 되었던 이들은 퇴직 후 하루아침에 쓸모없다는 감각을 느낍니다. 직무 중심의 삶을 살아온 사람일수록 이 공허감은 더 깊습니다. 이로 인해 무기력증, 우울감, 무의미한 루틴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처 전략. 퇴직 전 최소 12년부터 새로운 역할이나 루틴을 설계해야 합니다. 하고 싶은 일 중심의 루틴 글쓰기, 운동, 강의, 취미활동 등을 구체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정표가 없어도 매일 규칙적인 생활과 스스로 부여한 과업이 있어야 삶의 균형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2. 가정 내 갈등 증가, 가치 있는 시간이 불행의 원인? 은퇴 이후 부부 갈등이 오히려 심화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시간이 많아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동안 회사 일이라는 완충제가 있었기에 유지되던 거리감이 사라지면서 서로의 생활 습관, 가치관, 역할에 대한 기대 차이가 전면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특히 남성의 경우 집안에서의 새로운 역할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배우자의 불만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처 전략. 부부간 은퇴 후 삶에 대한 사전 합의와 역할 재설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각자의 공간, 시간, 활동을 존중하며 함께 보내는 시간과 혼자만의 시간의 균형을 맞춰야 합니다. 공동의 취미 산책, 봉사, 텃밭 등을 만들되 서로 간섭하지 않는 선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사회적 고립과 소속감 상실. 직장을 중심으로 한 인간관계를 유지해 온 사람은 퇴직 후 사회적 연결망이 급격히 사라지는 위기를 겪습니다. 명함 한 장으로 쉽게 열리던 관계의 문도 퇴직 후엔 더 이상 반응하지 않습니다. 이런 고립감은 우울증, 무기력, 심지어는 치매 위험까지 높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하버드 성인 발달 연구 하버드 스터디 오브 어덜트 디벨로프먼트에 따르면 인생의 후반기 행복과 건강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좋은 인간관계입니다. 물질적 풍요보다 소속감과 유대감이 더 큰 역할을 한다는 뜻입니다. 대처 전략. 퇴직 전부터 직장 외부의 커뮤니티 동호회, 지역 봉사, 온라인 네트워크 등에 참여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기술이나 지식을 배우며 세대 간 소통 기회를 만드는 것도 좋습니다. 최근에는 유튜브, 블로그, 온라인 강의 등 자기 표현의 장을 만드는 사람들도 늘고 있습니다. 왕년의 나가 아닌 지금의 나를 통해 관계를 회복하는 방식입니다. 전문가가 전하는 핵심 조언. 퇴직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하지만 아무런 준비 없이 맞이하는 퇴직은 인생을 무기력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직장에서만 살아온 것이 아니라 개인으로서 살아가야 할 시간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부터 준비할 수 있는 3가지 질문. 나는 퇴직 후 매일 어떤 루틴으로 살고 싶은가? 배우자와 함께 어떤 미래를 꿈꾸고 있고 서로의 공간은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 나는 누구와 어디에서 어떤 방식으로 연결되어 살고 싶은가? 퇴직 후 아무도 나를 기억하지 않는다는 감정은 단순한 외로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내 삶을 다시 정의할 기회가 왔다는 신호입니다. 이제부터는 과거의 명함이 아닌 현재의 선택으로 인생을 설계해야 할 때입니다. 은퇴 후에도 스스로를 기억하고 세상과 연결되는 삶을 준비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은퇴 준비의 핵심입니다.